예, 안녕하세요. 뭐 이스라엘이 정신없이 헤즈볼라 몰아치고 하마스 몰아치고 또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맨 왼쪽 끄트머리까지 날아가서 1700km인가를 날아가서 후티도 때리고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마구 그냥 때리고 다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국내 언론 중에 상당수가 좀 이거를 잘못 보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 대한 그 진실이 좀 덜 밝혀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아마 강스라이팅, 이게 KBS인가 뭔가 될 텐데 TV조선인가? TV조선이구나. 레바논, 이란을 무참히 짓밟는다.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원하는 이유. 일단 레바논을 짓밟는다. 그리고 우리 언론들 요새 조금 낮았는데 마치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싸움인 듯이 이렇게 보도를 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레바논이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생충이 들어가서 내부를 다 좀먹어버린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유사국가, 이 헤즈볼라가 국가 속의 국가라고 부르거든요. 스테이트 인 더 스테이트요. 그러니까 유사국가의 레바논이라는 정식 국가가 납치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헤즈볼라가 저질렀던 그런 테러나 이런 걸 보면 아는데, 예를 들어서 2005년에는 수상까지 암살했어요. 라픽 하리리 수상을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로 보면 헤즈볼라가 기반하고 있는 시아가 절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의 순이나 레바논의 기독교는 아무 소리 못하고 샷다마우스를 하고 숨죽여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도려내게 되면 레바논의 순이나 레바논의 기독교가 숨을 쉬고 이제 목청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게 아마 이스라엘이 가장 바라는 케이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란을 짓밟는다. 이란은 지금 알아서 기고 있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패기도 곤란해요. 팔 수단이 없어요. 너무 멀어서. 전번에 4월 달인가 뭐 한 300발인가 뭐 저거 탄도미사일에다가 드론인가 섞어서 쐈는데 다 격추됐잖아요, 중간에. 또 거꾸로 이스라엘도 이란을 공습을 해서 무슨 뭐 핵시설을 파괴한다 이런 건 가능해도요. 이란을 짓밟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일단 국가 체급이 인구 체급이 좀 차이가 나죠. 이란이 뭐 한 그래도 거의 한 6, 7천만 이상 될걸요. 제가 지금 안 뒤져봤는데 이스라엘은 뭐 1,000만 좀 넘을 테고 그 1,000만 이짝 저짝일 테고. 그다음에 전면전을 원한다. 이거 막 소설인데요. 일단 어디랑 전면전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면전이라는 게 레바논 안에 진공을 해서 헤즈볼라랑 싸운다. 이건 소탕이지 전면전이 아니고요. 그나마 레바논 내부로 대규모 진공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지탄받고 고립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 지상군 작전을 하더라도 순식간에 치고 빠지는 그 핵심 근거지를 그런 식의 작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화면 안에 있는 뭐 레바논을 짓밟는다. 이것도 거짓말. 그다음에 이란을 짓밟는다. 이것도 거짓말. 전면전을 원한다. 이것도 거짓말. 근데 뭐하러 매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TV조선은 최소한 이런 걸 계속 다루려면 문을 닫으시는 게 나아. 너무 좀 실력이 없어. 이렇게 만약에 전면전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유가가 지금 120불 가야지. 근데 석유 가격을 보세요. 그러면 우크라 전쟁 시작 이전, 우크라 전쟁 때보다 훨씬 낮아요. 전쟁 시작했던 때보다. 시작 이전은 2021년 11월 1일자가 그때가 최저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빨갛게 여기가 최저란 말이에요. 이게 2021년 11월 1일입니다. 지금 유가가 68달러 선이에요. 똑같아 지금이랑. 이 얘기는 뭐냐면 돈 다루는 이 귀신들이 중동 정세를 바삭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귀신들이 이거 뭐 그렇게 무슨 석유 수급에 무슨 큰 영향이 갈 정도로 큰 전쟁으로 안 번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차분히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헤즈볼라가 망했다고 이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하이제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요. 외국 신문에서. 헤즈볼라는 국가 속의 국가로서 정식 국가인 레바논을 납치했다. 따라서 레바논 안에 있는 기독교라든지 수니 무슬림들은 헤즈볼라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서 좋다고 박수치고 좀 난리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시리아의 기독교계 및 수니 반정부, 이게 이제 헤즈볼라가 무슨 짓을 했냐면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청부살인 테러 용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안에서 아사드 정부의 그 명을 받아서 아사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거기랑 반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그 블락을 무지막지하게 때려잡았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리아의 기독교계랑 수니 반정부계는 굉장히 좋아하죠. 한번 직접 보세요. 근데 이것도 시리아고요. 그럼 뭐 남자들끼리 춤추고 난리가 났어. 굉장히 복잡한 사정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뭐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뭐 레바논을 지금 작살을 내려 그러고 이란과 전면전을 붙으려 그러고 이란을 작살 내려 그러고 뭐 이렇게 막 그 TV조선 그 강스라이팅인가 뭐 뻥스라이팅인가 해서 뻥을 막 치면 어떡하냐고요. 국민만 바보 되는 거지, 시청자만. 아 참나. 자, 파키스탄 어떨까요? 여기는 이제 그 파키스탄 인구의 한 20%가 시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즈볼라 이 두목, 그러니까 이 하산 그 나스랄라를 죽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한 시위가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그 저것도 많이 쏘고 최루탄도 많이 쏘고, 예, 예. 그래서 이 파키스탄 쪽에서는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예, 그 시아가 중심이 돼서 그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참 답 없는 나라죠. 거기가 왜 친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렇게 빼딱한 데가 있으니까 정권 잡은 데서 뭐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많이 어떻게 옴치고 달싹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예,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헤즈볼라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 스파이들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원래. 거기다 이제 삐삐 공격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나스랄라 정도로 족집게 참수를 하려면요. 나스랄라가 저 건물에 들어갔다. 그때 이제 이란 장군하고 같이 들어갔거든요. 이란에서 온 그 혁명수비대 장군하고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고 그게 지하로 연결돼 있으니까 저쯤에 지금 있다라고 정확한 정보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이스라엘 쪽과 선을 대고 있는 정보원들이 그 정보를 빼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헤즈볼라 내부의 정보를. 그래가지고 지금 해외 전문 그 평에 의하면 이 정보원들이 헤즈볼라 조직에 침투한 정도 수준이 아니고 헤즈볼라 조직 전체가 감염됐다라고 표현해요. 이 지금 상태가 그 상태다.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2006년쯤 되면 헤즈볼라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것도 한 25년쯤 지난 거 아니에요? 82년부터가 헤즈볼라가 시작됐으니까. 그래갖고 완전히 기득권이 돼요. 그러니까 운동권 기득권처럼. 그래가지고 혁명성을 상실한다고. 그러면 숟가락을 못 꼽은 애들은 어떻게 되냐? 그 밑바닥에 배고픈 애들은. 사다리 걷어차기 당한 애들은. 그러니까 걔들 통해서 이제 침투한 거죠.
이스라엘 모사드가. 거기다가 이제 데모그래피를 보면요. 헤즈볼라가 태동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직접 들어가서 헤즈볼라를 교육시켰거든요. 초기에 판을 정리해 줬다고요. 그게 1982년, 83년, 8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의 레바논의 평균 연령이 20살인가 뭐 그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요. 근데 지금은 다들 아재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87년과 같은 그러한 촛불혁명이 다시는 안 일어나요. 한국 사회에. 왜냐? 평균 연령이 높아졌어. 아재들은 그렇게 격렬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도 이제 데모그래피가 늙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9.17 삐삐 공격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동영상에서 봤듯이 아니 꽁꽁 숨어 있는 놈도 다 찾아내고 있는 판인데 병원에서 저렇게 입원해가지고 손가락 절단한 거 치료받고 뭐 눈알 날아간 거 치료받고 귀때기 하나 날아간 거 치료받고 이런 사람들 전부 지금 데이터 뽑고 있고 그 사람들을 누가 병문안 왔나를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입원한 사람이 1차라 그러면 그 1차가 그게 장교급은 될 거 아니에요. 1차 3,000명 장교급이 신원이 확인된 거야. 근데 친지가 거기에 병문안을 와. 그럼 그 사람의 동심원 1번이 또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도관에 든 쥐죠. 때려잡기죠, 완전히. 지금 이제 이 지경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즈볼라는 샤르르 군사연구소 이세환 그 소장이 잘 말씀하셨더만 허리가 끊겼어요. 근데 저보고 말하면 허리가 끊긴 정도가 아니고 척추가 가닥가닥 다 끊기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뼈, 종아리뼈, 그 다음에 이 상완뼈, 하완뼈 다 끊긴 거예요. 가닥가닥 지금. 아예 그냥 다지듯이. 그래서 이게 힘을 못 쓰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전화도 함부로 못 걸고 서로 간에 뭐 무전도 잘 못 쓰고 그러니까 조직이 마비되어 있는 거죠. 저 상태에서 계속 때려가지고 이제 드러내는 거니까 뭐 답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헤즈볼라는 지금 현재와 미래 지도부가 다 붕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현재 지도부 붕괴죠.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하산 나스랄라 제일 두목이고요. 그 다음번, 그러니까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죽었어요. 빨간 딱지 붙은 게 죽은 겁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자료죠. 네, IDF가. 그리고 이제 미래에 어떻게 수습 좀 해보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다 잡아 죽이고 있어요. 지금 미래 지도부의 조직간사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방첩부대장 나빌 카욱인데 이 사람도 잡아 주겠다고요. 아니 뭔가 이제 합의를 이뤄내려면은 이제 쥐구멍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딱 보고서 그냥 죽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마 미래의 지도자로 지금 꼽히는 사람이 나스랄라의 사촌이거든요. 하심 사피 알딘. 이 사람 조금 뜨면 이 사람도 잡아 죽일 거예요. 지금 하심 사피 알딘은 헤즈볼라의 사무총장이고요. 나스랄라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족벌이죠. 그리고 헤즈볼라 지하드 위원회 위원장인데 지하드 위원회라 그러면 뭐 엄청 폭력을 하는 데가 아니라 소프트한 부분이에요. 사회 복지 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종교 무슨 성직자여서 나름 이란의 유학을 해서 시아를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고 무시무시한 저승사자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군 중에 해외 공작부대 쿠즈군 사령관이었죠. 2020년 1월에 미국에 의해서 바그다드에서 참수됐죠. 카심 솔레이마니랑 사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심 사피 알딘의 아들이 카심 솔레이마니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지들끼리 다 돌려가면서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다 지들끼리 돌려가면서 해먹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됐으니 이게 하부 조직에 혁명성이 있겠냐고요. 혁명성이 없죠. 당연히 하부 조직에. 하부에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사드한테 돈 받고 모사드한테 충원돼가지고 스파이질을 하고 그 조직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걸레가 된 거예요. 구멍숭숭 뚫려서. 거기에다가 요번에 이제 저 사건까지 터진 거지. 그것도 사실은 공작을 했겠죠. 누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의심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장님, 저기 이 휴대폰은 감축되니까 삐삐로 해서 연락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야, 그거 맞다. 삐삐 좀 알아봐. 예, 대장님 알아보니까 저 무슨 비머식이라고 저기 헝가리에 있는 회사가 이 대만제 삐삐 좋은 거 판다는데요. 그거 한 사람이 그 간부가 아마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모사드에 의해서 조종당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조종당했더라도 아마 잡아 죽였을 거예요. 차라리 알고서 모사드 간첩질을 스파이질을 했었으면 그 일 터지고 바로 튀었겠지. 근데 나는 결백해, 나는 몰랐어 이러다가 이제 잡혀 죽는 거죠. 그것도 그냥 잡혀 죽나? 끌려가서 꼴방에 가서 걔들 아주 잔인해요. 드릴로 사람 몸에 구멍 뚫어 죽이잖아. 전기 드릴 갖고. 아주 잔인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략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바람직하게는 이 헤즈볼라라는 이 그 국가 납치 조직을 없애고 와해시켜 가니까 레바논 안에 지금 입도 뻥끗 못하던 기독교계, 입도 뻥끗 못하던 수니 무슬림들이 좀 목소리를 내서 레바논의 내부 역량이 성장해서 국가가 정상화되는 것. 그게 아마 이스라엘이 제일 바라는 케이스고 일단 그걸 목표로 해서 좀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은 안 되더라도 계속 헤즈볼라 섞어내고 레바논 기독교계 쪽으로 공작금 집어넣고 레바논 수니계 쪽으로 공작금 집어넣으면 지금 요르단을 이스라엘이 갖고 놀거든요. 요르단이 거의 이스라엘의 위성 국가예요. 마찬가지로 뭐 그까짓 거 레바논 하나 그렇게 해서 딱 공작해가지고 뭐 안정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 특히 레바논 같이 이미 헤즈볼라에서 소외된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는. 그래서 아마 그걸 목표로 해서 뛸 거라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지금 이번에 지휘계통은 다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체인 오브 커맨드는. 그리고 그 거의 뭐 하사관급까지 전부 이제 족보가 나온 거라고.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휴민트 도청, 그 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거 ISR에 의해서 모니터링 감시를 계속 하죠. 그리고 특수요원이 들어가서 광범위한 암살, 참수를 계속 하지. 쟤는 죽여야 돼, 죽이고, 쟤 죽여야 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 목소리 낼 만한 그런 헤즈볼라의 그 이제 좀 간부급은 또 포섭을 하죠. 그래서 내부에서 헤즈볼라를 주저앉히는 그런 길 혹은 내부에서 헤즈볼라가 더 극단적인 이상한 행동을 해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자충수로 가게끔 그렇게 선동하는 것. 뭐 선명성 내세우고 그걸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시민사회에서 운동할 때 굉장히 선명하고 전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일단 잘 안 믿어요. 좀 더 관찰해요. 한 1년, 2년. 왜냐? 이 정보 공작을 할 때요. 어디에다 침투를 시켜서 그 조직을 와해시키는 가장 좋은 법은 뭐냐면 선명하고 전투적인 거를 어마무시한 얘기를 막 떠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정보 공작에서는 스파이 공작에서는 그걸 프로보카토르라 그래. 프로보카토르. 그러니까 영어로 프로보케이터. 그러니까 도발자죠. 그래서 조직을 죽을 자리로 몰고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선명하고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지켜보셔라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핵심 군사시설은 족집게 공습하고 그 다음에 거기 무슨 뭐 군사시설에 뭐가 있고 거기에 좀 사람이 오글오글 모여있다. 그 부분에. 그러면 지상군 특수부대 뭐 그 한 100명 정도 강습시켜가지고 섬멸한 다음에 빠져나오고 뭐 이런 일들을 복합적으로 할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레바논 안에 있는 기독교계나 레바논 안에 있는 수니 무슬림계에 돈을 주는데 수니 무슬림계 돈 주는 건 직접 안 주고 사우디 통해서 주고 혹은 요르단 통해서 주고 잘 통할 테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이거. 제가 지하 생활을 오래 해갖고 이런 일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끄덕끄덕하고 이런 그림이 전 나오더라고. 예.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니죠. 지하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이상하게 인생을 많이 낭비한 거죠. 또 이상하게 나쁜 짓 많이 한 거죠. 네. 큰 놈인데 콘놈이라 그랬네. 지금 이스라엘의 선택은 뭐냐면 큰 놈을 박살내고 잔챙이 여럿을 감당한다예요. 헤즈볼라를 와해를 시켜도 급진 시아들의 급진 테러 에너지가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계속 남는다고. 형태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헤즈볼라는 유일한 유사국가예요. 레바논 안에서. 헤즈볼라에 갖다 들이댈 놈은 하나도 없어. 유일 유사국가야. 국가 속의 국가예요. 레바논을 납치한 조직이에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게 되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가겠어요? 서울을 지배하고 있는 서울시 광역구 깡패 조직을 하나 없애고 나면 각 구별로 각 동별로 뭐 10대 후반 애들부터 시작해서 뭐 살벌한 애들이 막 우죽순처럼 나올 수가 있잖아요. 헤즈볼라가 지금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위가 날아가니까 나도 뭐 인생 여기까지 와서 목숨 내놓고 왔는데 내가
나도 일가를 잃어보지 하고 이제 조폭들 막 그 잔챙이 조폭들 막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 애들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차라리 국가단위 국가를 흉내내고 국가를 참칭하고 국가를 하이제킹할 수 있는 애들은 이제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1992년과 다릅니다. 1992년에 이스라엘이 한번 헤즈볼라의 두목을 암살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두목이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바스 알 무사위입니다. 그때 없앤 두목이 무사위인데 그땐 실패했죠. 왜냐? 아바스 알 무사위 없애고 나니까 그거보다 더 지독하고 사악한 놈이 두목이 됐어. 그게 하산 나스랄라입니다. 그러니까 하산 나스랄라가 32년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족보를 이룬 거야. 족보를. 그래서 지 동생은 그 이란의 그 거의 뭐 대통령급의 그 실권자인 카셈 솔레이마니와 사돈이고 뭐. 참나 족벌이죠, 족벌. 자, 그러면 지금과 1992년은 뭐가 달라진 거야? 여기서 이제 거대 무장투쟁 조직이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이데올로기 지도국이 있어야 됩니다. 둘은 외부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 항일 무장투쟁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어. 그 외부의 이데올로기 지도국이고 지원국이 누가 있었어? 본격적으로 지원한 데가? 그런 거 없었어도 무장투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바다 돼 이 사람아. 그리고 거기다 동네가 험해. 전부 저기 뭐야 소련 놈들 아니면 모택동이야. 그런 데서 같이 무장투쟁하고 돌아다니면은 사람 꼬이는 거지. 그래서 국사하시는 분들 반성하세요. 뭐 항일 무장투쟁이 지고의 선인 것처럼 무장투쟁 아무나 하나? 아무 데서나 하나? 아무 때나 하나? 중국 공산혁명도요. 보세요. 뭐 말이 좋아 대장정이지 패주 아니야 패주. 호남에서부터 쫓겨갖고 저 사천으로 해서 삥 돌아가지고 감숙의 연안을 갔는데 그게 바로 소련 국경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소련으로 튈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처박힌 거요. 패주라고 패주. 그럼 얘들 언제 힘잡았냐? 저거 뭐야 그 소련이 계속해서 도와줬고 그 불씨 안 꺼지게. 그 다음에 그 미국이 얄타 회담에서 일본군을 감당할 그게 안 나오니까 그냥 너희가 들어가서 중국군 그 저기 관동 아니 중국에 있는 관동군 다 접수해. 그래서 그리고 저기 한반도 너희가 다 먹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45년 2월에. 그래서 소련이 그거에 따라서 들어온 다음에 그거 명분을 잡아서 들어와가지고 관동군 다 접수를 하고 관동군 무기를 전부 다 공산군한테 밀어줬잖아.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황하 이북이 다 공산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군이랑 대판 싸워갖고 4년에 걸쳐서 이겨내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혁명은 외부 이데올로기로서 소련 공산당과 직결돼 있었고 외부 지원으로서 스탈린의 그러한 지원을 받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베트남 공산혁명도 똑같죠. 여기는 마오하고 소련하고 두 군데서 다 지원받았거든요. 베트남은. 그게 없었으면 공산혁명 성공을 못하죠. 그래서 이거가 이게 이제 저기 뭐야 그 뭐 항일 무장투쟁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조건이 돼야 무장투쟁이 성립해요. 예를 들어 유고도 그래. 유고 티토. 그 20세기 최고의 무장투쟁으로 꼽히죠. 좌파에서는. 티토가 나치에 대해서 싸울 수 있었던 건 유고슬라비아. 지금 이제 다 깨졌죠. 여러 가지로. 싸울 수 있었던 거는 왜 나치에 대해서 싸우는 게 성공했냐? 연합군 쪽에서 엄청 밀어줬어요. 그 아드리아 해랑 그 저기 어디지? 저 흑해에서 그 저기 물자 상륙시켜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저기 뭐야 이런 외부의 지원과 외부 이데올로기의 지도가 없이는 거대 무장투쟁을 못해요. 그냥 그 쓰러져가는 단말마준적인 그런 그 소규모 게릴라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구도가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요. 거대 무장투쟁이 승리를 하려면 이제 그
헤즈볼라나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요. 좋았던 옛날은 언제냐면 1980년, 1979년이 이란 이슬람 혁명입니다. 1980년에서 그러니까 78년 말에서부터 79년이요. 연말 연초가. 그러고 나서 1980년부터는 뭐 완전히 이제 그냥 분위기가 그냥 기세등등한 거죠. 아랍권 전체가 중동까지도 아랍권도 저기 이란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교과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석유 가격이 보통이에요 이게. 그 기세가 등등했지. 한 2, 30년 그랬죠. 30년. 그러다가 이게 전환점이 언제냐면 2017년 ISIL이 멸망하잖아요. 옛날 같으면요. 이게 1980년대로 옮겨다 놓으면 ISIL 같은 건 크게 일어나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ISIL은 뭐냐면 I는 이라크, L은 레반트라 그래가지고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의 이슬람 국가란 뜻이에요. 저게 ISIL이. 그거 한 2014년인가부터 크게 그냥 불붙어서 일어났다가 3년 만에 사그라져서 망하죠. 이게 옛날과 다르다는 얘기지. 기본이.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뭐 이란 안에서도 아니고 이라크 안에서 바그다드 외곽 도로에서 솔레이마니가 미국 그 RQ-9에 의해서 미사일 맞고 참살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냐면 이건 뭐냐면 전에 제가 아마 말씀드렸지만 그 침투해 있는 정보 요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에 의해서 CIA에 의해서 포섭되어 있는 이라크 내의 그 시아 조직이에요. 거기에서 솔레이마니의 행선지를 가르쳐 준 거라고. 그러니까 핀포인트에서 죽이죠. 그럼 솔레이마니의 행선지를 알 정도의 고위급이 포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건이 이게 옛날이랑 달라졌구나. 이거를 이제 상징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2024년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급진 테러는 지능순이다. 급진 테러 포기는 종북 탈출은 지능순이다처럼 급진 테러 탈출은 지능순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럼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뭐냐면 보통 한 2010년대 후반에 완성된 미국의 셰일 혁명. 이것에 의해서 미국이 더 이상 중동 에너지에 의존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출국이 됐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중동에서 뭐 석유 좀 가지고 흔든다고 세상이 말을 안 들어줘. 그러니까 이제 좀 철딱서니가 드는 거지. 좀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두 번째는 2022년 2월 말에 시작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전략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핀란드랑 스웨덴까지 나토 국가가 되고 발틱이 나토 내해가 되고 중국에 대해서 유럽이 이를 갈고 중국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거 완전히 다 실패한 거거든. 하나 건진 게 있다면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중러 북이 이 전체주의 쿼드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겁나지. 그건 건졌지만 그거는 전쟁할 때 필요한 거고 전쟁 전날까지는 완전히 조여가지고 고립된 거 아니에요. 이 전체주의 쿼드 4개가. 그 전략적 실패죠. 이 정도로 전략적 실패가 일어나니까 이란도 굉장히 이제 웅크러지는 거죠. 제가 한번 했죠. 이거 전에 이 비슷한 말씀 드렸죠. 예. 이란이 폭망한 거예요. 이란 뭐 이런 사건 벌어지면 누구 죽고 뭐 그러면 다 권리해야 됩니다. 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항의 그 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엑시스 오브 레지스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나라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미국을 몰아내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를 말로만 하지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지금 이란 아무도 안 믿어줘요. 이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랑 전면전 할 거냐고. 이스라엘이랑? 이스라엘까지 군사력을 투사할 수단이 없어요. 이란이 공군력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지금 1000몇백 킬로 떨어진 데까지 어떻게 군사력을 투사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란 국경에서 이스라엘이 샹하이보다 더 아래쪽이에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군사력을 그러니까 이 드론하고 탄도미사일 외에는 군사력을 투사할 수단이 없는데 드론과 탄도미사일은 보내면 보내는 대로 요격당해.
요새 이제 밝혀지는데 그 요격에 사우디와 바레인,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까지 같이 했더라고. 가는 동안 다 요격 당하는 거예요. 요르단,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군사력을 뭐 어떻게 투사할 수 없으니까 전면전 못하지. 그 다음에 전쟁을 감당할 국력도 없어요. 전쟁은 전부 돈이고 생산력이야. 거기다 국내에는 색깔혁명 분위기가 숭숭하단 말이에요. 이란이 그게 다민족, 다종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아, 페르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순위도 있고 뭐 쿠르드도 있고 여러 작은 종족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색깔혁명 분위기가 아주 숭숭하죠. 그 이란 처지가 이렇게 몰리니까 이란이 최근 정책이 뭐야? 대통령 잡아 죽이고 전 잡아 죽였다고 봐요. 온건파로 물갈이란 거거든요. 이란은 어차피 대통령은 실권자가 아니에요. 그냥 얼굴 마담이거든. 근데 온건파로 세워놔야지. 그래야 나중에 뭔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외무장관을 잡아 죽이고 바꿨잖아요. 그리고 뭐 사건 터지면 입진보가 아니라 입급진이지. 입으로만 뭐 연대하자, 뭐 이스라엘 없애버리자, 뭐 미국에 저항해야 된다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이란을 아무도 안 믿어 이제 저 바닥에서. 이란을 섬기는 무력 조직이 이걸 프락시라 그러죠. 교회 프락시라 그럽니다. 그냥. 네. 크게 보면 세 군데고 작게 보면은 뭐 이라크 안에도 있고 시리아 안에도 있으니까 작게 보면 한 대여섯 군데 돼요. 저게 큰 것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하마스 테헤란으로 달려가도 잡혀 죽잖아요. 아니 그냥 여관방에 있다 죽은 게 아니에요. 호텔 민간 호텔에 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저게 우리로 치면 뭐냐면 정보사나 보안사 내부에 있는 정보사나 보안사가 관할하는 안가에 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밖에서 미사일이 날아 들어온 것 같지도 않고 방 안에 있는 폭탄이 터진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잡아 죽인 거지. 이란이 하마스의 정치 파트 최고 두목을 하니에를. 그러니까 테헤란으로 달려가도 잡혀주고. 그러면 테헤란 안 가고 짱 박혀갖고 싸우면 쥐새끼 신세 되는 거죠. 지금 하마스의 군사 파트 두목 야야 시누아르가 이거 아니에요. 왼쪽에서 두 번째. 아주 살벌하게 생겼죠. 이게 살기둥둥하게. 이게 이 인간의 군사 파트 두목이에요. 야야 시누아르. 뭐 그러지 않고 나 우리 동네에서만 잘 싸울게요 하고 동네에서 머물면서 적당히 깝치면 그럼 몸이 사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한테 깐죽거렸지 이스라엘이랑 세게 안 붙었거든. 그래서 계산이 헤즈볼라 계산은 야 우리가 뭐 결사적으로 안 붙으니까 이렇게 깐죽거리는 상태에서 이스라엘도 적당하게 수위 조정할까 이러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머물면서 적당히 깝치면 뭐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냥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24년 9월에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 이번에 죽은 거. 아직 안 죽은 건 후티지. 한규통이 차지하고 왕노릇하면은 뭐 멀쩡할 것 같지. 이거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이스라엘이 뒤에서 놓고 사우디가 때릴 거 아니야. 사우디랑 UAE가. 끈 떨어졌는데. 이게 이런 바닥이라고 지금. 지금 엊그저께요. 그 하산 나스랄라가 죽으니까 테헤란에서 민항기에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레볼루셔너리 가드 코라 그러죠. 이란 혁명수비대 간부들을 태워서 레바논으로 보냈어요. 레바논에서 공항에 앉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해갖고 돌려서 갔다고. 그러면 뭐 쉽게 생각하자면 레바논 당국의 뭐 기독교계나 순위 무슬림 쪽에 그 얘기 꺼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 중요한 파트들은 다 이 헤즈볼라 시아들이 잡고 있거든요. 공항 관제 이런 거니까. 공황제요. 군사적인 거잖아. 헤즈볼라가 야 가 임마. 너희 도움도 안 돼. 인생에 도움 안 되고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너희 가. 헤즈볼라가 전 쫓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누가 쫓았을까? 일단 레바논 당국이 쫓았어. 근데 레바논 당국 안에 돈 되는 자리, 중요한 자리는 다 헤즈볼라가 박혀 있어요. 그럼 헤즈볼라가 쫓았다고 봐야 돼. 그저께 일어난 일인가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안이 벌어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